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자미두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사화와 이두식 추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통 간단하게 명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할 때 로건 과기 사화라든지 또는 이두식 추론법으로 해서 어느 궁이 인동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한 사례를 볼 때 그 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시간에 사화와 이두식 추론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화를 살펴보시면은, 사화는 글자가 네 가지로 화한다라는 뜻이죠. 네 가지로 화하는데 이런 의미죠. 별은 하나의 별인데 그 하나의 별이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격이. 그래서 성격이 록, 권, 과, 기 네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록의 성격이 있고, 권의 성격, 과의 성격, 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록, 권, 과, 기가 도대체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생하고 여름에 성장하죠. 가을에 수렴하고 걷어들이고 겨울에 감추잖아요. 그죠?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장, 수장, 생장, 염장, 거둘 수자, 거둘 염자,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를 써도 되고 염을 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생장, 수장, 생장, 염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록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화의 화자와 록을 같이 이제 결합시켜서 화록, 화권, 화과, 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록은 록이다, 돈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풍부하고 이게 여유롭게 잘 굴러간다, 잘 진행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록이 보통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났기 때문에 겨울에 그 싹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이 발생이라면 기는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발생과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명칭을 호칭을 하실 때 화록, 화권, 화가, 화기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록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화기는 부정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 권과, 그러면 관은 어떻게 볼 것인가? 권은 권세 권자입니다. 말 그대로 세력이 커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관은 과거 급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은 그런 것들을 볼 때 화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권과 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면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생년의 천간이 있잖아요. 그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하나에 속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해당되는 천간에 사화가 이게 작동이 되어가지고 록권, 가을기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운으로 보는 자미두수에서는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죠. 대한의 어떤 천간도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어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사화를 씁니다. 생년, 선천, 명반의 사화하고 대한의 사화하고 원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표기해드린 이 10가지 10천간에 해당되는 이 원칙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미두수에서는 1년의 운을 흐를 유자를 써서 유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년에도 동일하게 유년의 10천간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되는 사화를 표기를 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선천, 생년에 있는 사화와 대한에 있는 사화와의
서로의 사화와의 관계성을 보는 거죠. 그 관계성을 봐서 어느 궁이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일년운을 볼 때에도 대한의 사화와 유년의 사화를 보는 거죠. 물론 대한의 사화와 유년의 사화를 보지만서도 그 대한 앞에 있는 선천에 있는 사화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유년의 사화를 볼 때에는 선천, 대한, 유년 이 세 가지의 사화를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 사화가 해당되는 연도에 4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에도 4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록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발생과 결과. 그래서 2개라고 보면 선천에 있는 2개의 화록, 그 다음에 화기, 그 다음에 대한에 있는 화록과 화기 4개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유년이 들어가게 되면 유년에 또 2개의 그 화록과 화기가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년 기준으로 해서 그 록기를 본다 그러면 총 6개의 별의 특성을 보고 어느 궁이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그 십천간의 사화를 소개시켜 드리면 간목일 때는 염파 무양이라고 합니다. 염은 염정, 파군의 파, 무곡의 무, 태양의 양입니다. 그 태양의 뒤에 있는 글자 이음으로 시작되는 양을 썼어요. 그런데 태양은 2가지로 표기가 됩니다. 경금을 보시면은 경금은 일무음동입니다. 태양을 양으로 표현하지 않고 일로 표현했어요. 날일자로 해서. 그 다음에 무곡의 무, 태음의 천동의 동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뒤에 있는 글자 이음 양자로 표현할 때도 있고 날일자로 표현할 때도 있구나. 2가지의 경우로 표현하는구나를 아셔야 되겠고, 을목을 보시겠습니다. 을목은 기량자월입니다. 천기, 천량, 자미, 태음입니다. 태음을 달이라고 하기 때문에 달월자를 써서 월로 했습니다. 태음도 태양과 동일하게 2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경금에 보시면 일무음동의 음이 보면 태음의 음을 썼거든요. 태음도 음으로 쓸 때가 있고 월로 쓸 때가 있더라. 2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 연파무양, 기량자월 이래 보면은 양양이 들어갔죠. 이 양양이 별이 다릅니다. 이음으로 시작되는 양은 태양이고요. 리을로 제가 표기해 놓은 양은 천량입니다. 그러나 발음을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양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으로는 발음은 동일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연파무양의 양은 태양이야. 그리고 기량자월의 양은 천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화일 때는 동기창년, 천동, 천기, 문창, 염정. 정화일 때에는 월동기거, 태음을 월로 표현했죠. 태음, 천동, 천기, 고문입니다. 그리고 무토일 때에는 탐월필기, 탐랑, 태음, 우필, 천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병화일 때 문창이 나왔죠. 그리고 무토일 때 우필이 나왔죠. 14정성 말고도 보자성 중에 사화에 참여하는 별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토일 때는 무탐양국이라 그래요. 무곡, 탐랑, 천량, 문곡. 여기도 보자성 중에 문곡이 들어갔죠. 그리고 경금은 했고요. 신금일 때는 거일곡창이라고 합니다. 고문, 태양, 문곡, 문창. 임수일 때는 양자고무, 천량, 자미, 좌보, 무곡. 그리고 계수일 때는 파그, 음탐입니다. 파군, 거문, 태음, 탐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정성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14정성 중에서도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천상이 안 들어갔고요. 칠살이 없습니다. 대신에 보자성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보, 우필이 있고요. 문창, 문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간단하게 사화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저절로 이제 암기가 되도록 어떤 이론이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종이에다가 이것을 이제 써가지고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산책하시잖아요. 1시간이나 뭐 그렇게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이제 쭝얼쭝얼 암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산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번만 이렇게 암기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습득하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자미두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식 추론법의 록기를 가지고 이제 어느 궁이 인동을 하는지를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록은 발생 원인, 인과의 인을 말하고요. 기는 결과, 결과의 과. 그래서 인과라고 합니다. 발생이 있으면 그 발생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고,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록기가 인과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항상 사화, 록권, 과기 중에서 록과 기가 인동을 살피는데 어느 궁이 움직이는가를 살피는 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그래서 이두식 추론법에서 록기를 보는 방법은 삼방에서 록기가 만나느냐, 협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삼방에서도 만나지 않고 협에서도 만나지 않으면 록기 자체가 앉아있는 궁의 궁선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록일 때에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화록만 보는 게 아니라 선천명반, 생년명반에 녹존이라는 별이 있거든요. 그 녹존도 이 녹이기 때문에 녹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뭐 사례에서는 이 녹존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1, 2, 3의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쉽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삼합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삼합을 모르시면은 제가 그 삼합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익히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삼합, 인, 오, 술, 삼합이죠. 인오술 삼합인데 오궁에 선천화록이 있어요. 아니면 오궁에 선천화기가 있다. 화록과 화기를 동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에 화록과 화기가 인궁에 있다. 그러면 인, 오, 술 중에 술궁에서 보면은 그 삼합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걸 쌍비호접이라 그럽니다. 쌍으로 선천의 화록이 선천의 화기가 술궁을 가리키고 대안화기가 술궁을 가리킨다. 그래서 쌍으로 호위하듯이 날개를 접듯이 술궁을 가리킨다 해서 쌍비호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의 화록과 대안의 화록이 앉아있는 궁 말고 삼합에 해당되는 술궁이 인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동되는 걸 어떻게 읽어주냐면은 술궁의 대조궁인 진궁, 진술궁선의 12사항궁의 성격으로 읽어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선천의 자전선에 앉아있다 그러면 자녀 문제, 집안 문제, 전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하는 궁의 12사항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삼방에서 화록과 화기가 만났을 때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협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궁에 선천화록과 선천화기가 있는 경우라면 그 인궁에 또 대안화록과 대안화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묘궁이 그 선천의 화록에 의해서 협을 당하고 대안의 화록에 의해서 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묘궁이 인동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인동은 어떻게 보느냐? 동일합니다. 묘유가 서로 대조를 하잖아요. 서로 맞은편에서 비추잖아요. 그래서 묘유 궁선의 12사항 궁선 이름으로 이 부분을 동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녹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선천에 녹존이라는 별이 자궁에 있다. 그런데 대안의 화록이 인궁에 있다. 그러면 자궁에 있는 녹존이 축궁을 협을 하고 대안에 있는 화록이 축궁을 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축궁이 인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미궁선이 인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미궁선의 12사항궁의 성격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형제궁과 노복궁이라면 형노선이 동했다, 변동선이 동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협으로도 만나지 않고 상합에서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화록이 여기 있는데 선천화록이 신궁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협으로 봐도 선천화록을 기준으로 해서 대안화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래 봐도 인오술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안 걸립니까? 녹존의 별을 봐도 걸리지가 않고, 그러면은 이 인궁이 있잖아요. 인궁하고 신궁, 인신궁이 동한다라고 그냥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안의 화록이 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인신궁이 동한 거지, 선천 화록에 의해서 인신궁이 동한 건 아닙니다. 선천의 화록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랬죠. 태어났는 해의 사화는 12사항궁은 그냥 공간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공간이다. 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상 운에서, 대안이라는 운, 유년이라는 운에서 그 궁을 건드려 줘야지만이 그 궁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신선이 움직이는 것은 인궁의 대안화록이 또는 인궁의 대안화기가 앉았기 때문에 인신궁선이 동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명반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서 간단하지만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중급 과정으로 간다든지 고급 과정으로 가셨을 때 이제 드려야 될 부분이고, 여기 그 이두식 추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대안화록이 앉으면 1차 발생궁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인호술로 해서 선천화기가 오궁에서 술궁에 동했다 그러면 이 동해있는 술궁을 2차 발생궁 이런 말도 씁니다. 왜냐하면 화록은 발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죠. 화록 자체가 1차 발생을 했고 인동된 술궁을 1차, 2차 발생궁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화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니까 1차 결과궁, 또 술궁을 1차, 2차 결과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중급과 고급까지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례를 설명드릴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무조건 외워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사화만큼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가면 그 외운 게 이치로에서 다 알아져서 저절로 이제 또 응용이 되실 단계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